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TV 백은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4월 13일 월요일 장도 오늘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꽤나 이제 좋지 않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수치로만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4%,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5% 약간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9원, 10원 정도가 오르게 되면서 2217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씩 또 신용잔고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은 조금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유가 조금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가가 실질적으로 오펙 회의에서 감산이 되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서 유가는 상승이 아닌 하락. 근데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져 보았을 때도 당연히 감산을 하면 유가의 가격은 올라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왔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똑같이 줄어들어 버리면 유가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폭이 없을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상황 조금 좋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좋지는 않았지만 지수는 일단 반등을 해 주었고,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을 조금 참고하면 좋을지 금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에서 매매 동향인데, 개인들만 계속 사들이고 있는 장세죠. 예, 외인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기관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주고, 연기금이 이제 사뭇 이제 큰 금액들을 방어를 해주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뭐 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별다를 바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중소형주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잠깐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외인들도 많이 있다.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먼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단 1800선을 뚫어주면서 여기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오늘도 한번 조금 하락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별다를 바 문제는 없어 보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코스피에 비해서 저번에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코스피보다는 많은 상승을 가져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이오 기업들이 몰려져 있고 중소형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잘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하락 장세가 다시 한번 나왔을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이제 매물 출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들에서는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씩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증시가 올라왔고 이제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증시 자체의 그 펀더멘털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펀더멘털 기준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대감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 뭐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 이 지수 같은 경우도 기대감에,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실 때 어떤 기준점을 잡냐, 주식의 이제 선반영 기준은 한 평균적으로 2, 3개월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지금의 지수는 앞으로 향후 2, 3개월 내에 반영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이 4월달이니까 한 6월달, 7월달 정도의 수치가 될 수 있겠죠. 즉, 이제 2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지수의 모습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에 지금 배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2분기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산세가 누그러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욱더 커진다면 당연히 이 지수는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분기에 경기 침체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뭐가 있냐. 자, 일단 1분기에 중국의 GDP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중국의 GDP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실업자 지수는 주마다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동향 더 확산이 되는지 아니면 보통의 수준인지 아니면 조금씩 낮아지는 수치인지 그런 것도 경기 침체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제가 뉴스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초반보다 지금이 더 확산세가 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이 지표를 숨겼다. 다른 나라애들을 어떻게 보면 진원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은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확산세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선거가 있죠. 4.15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식에서는 모든 과정을 배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에는 당연히 이제 100%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염두를 해두고 확률에 이제 베팅을 하셔야 수익을 볼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근 6주일 내 최고 이렇게 됐다는 말인데 실제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도 많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이걸 숨겼다. 그런 근거로 이제 일각 다른 외신들에서는 이제 중국의 그 장례식장 유골함 판매수와 이제 제조수 그런 걸로 좀 통계치를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치가 발표된 것보다 이 유골함과 그리고 통신사가 이제 끊긴, 그러니까 휴대폰을 등록을 해놨다가 이제 그 통신망이 끊긴 휴대폰을 조사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감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이유는 없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거는 코로나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없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 반영이 됐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면치를 못할 것이다. 일시적인 방편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조금 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우리의 인접 국가이고 우리랑도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중국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인건비 절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부지 같은 경우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증설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중국에서 그것을 숨기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이게 뉴스로 나오게 됐을 때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타격이 굉장히 크게 갈 것이다 라는 거 좀 생각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유가입니다. 이제 기대 못 미친 감산량, 이제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다 하락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유가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시아권에서 일본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한 질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조금씩 이제 시작이라고 할 만큼 확산세가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부터 이제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하기 위해서 은근히 조금 괜찮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해온 상황이고 진단키트 관련 즉 이제 코로나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내부적인 의료 체계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점이 조금씩 불씨가 드러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일본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면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매일 미국의 코로나 동향을 조금 살피고는 있는데 확산세가 약간 누그러뜨려진 것도 맞습니다. 약간 줄어들기도 했고 사망자 수도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이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시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산업활동을 재개했을 때 그리고 나서 쭉 그냥 재개가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만약에 재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셧다운이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또 맞을 수도 있다. 변동폭이 큰 장세가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셧다운이 들어간 거는 일단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하락은 다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셧다운이 풀리고 나서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일단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셧다운을 할지 말지, 아니면 아싸리 백신이 나올 때까지 조금은 그걸 감안하고 각 국가들에 있어서 정책을 펼쳐줄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동향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 3개월, 즉 6월달, 7월달까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4월달, 5월달 이렇게 쭉 가는데도 이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증시는 하방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락에 대한 대비 하셔야겠고, 저희 또한 지금 하락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하고 있고,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 저희 리딩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하락장, 그 다음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증시의 타격 부분 최소화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리딩대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앞으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 코로나의 동향이 되겠죠. 코로나의 동향, 그 다음에 아시아권, 중국, 특히 일본, 코로나 동향을 좀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또 이제 증시가 상승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일단 감산을 했기 때문에 큰 동향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증시가 살아난다, 또 유가가 올라간다 하면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유가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환율이 1200원 이하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외인들의 수급도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또 한동안 안 들어올 것 같이 좀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총선 이후에 저희 증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증시의 판도가 또 앞으로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반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증시에 대한 브리핑 한번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 좀 하락장 하면서 굉장히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일단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괜찮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이제 수요일 날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휴무일일 텐데 중간에 휴무 한번 잘 쉬시고 다시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